천도 후 본격적인 수도 건설에 들어간 강화도. 강도는 개경, 즉 송도를 그대로 닮았다 전한다. 고려 제1의 수도인 송도의 모습이 담긴 해동지도. 송도의 송악산과 고려궁인 만월대의 이름이 선명하다. 고려 제2의 수도가 된 강도는 송도의 산천마저 옮겨온 형상이다. 고려궁을 둘러싼 북산을 송악산이라 불렀다. 산천도, 궁궐도 모두 닮은 송도와 강도. 개성의 송악산과 만월대의 모습 속에 강화의 송악산과 고려궁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800여 년 전 고려의 수도로 건설된 강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오랜 세월 고려 궁궐터로 알려진 현장을 강화천도를 연구해온 김창현 교수와 찾았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자리가 너무 좁잖아요. 여기에 아무리 강도 시기에 좀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 본궐 전부가 자리 잡는다고는 불가능하고요. 무심히 흘러간 세월 속에 잊혀진 수도 강도. 그런데 궁궐터로 알려진 이곳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발굴 조사에서 조선시대 건물의 잔해만 확인됐을 뿐이다. 조선 초의 기록에서 이제 송악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예. 여기 뭐 송악리가 송악산 기슭 아니겠어요? 예, 송악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송악리 중인데 여기 또 조선시대 유수부와 행궁도 여기 있고, 여기가 궁터여서 아마 행궁도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조선시대 강화부의 동쪽 심리인 송악리에 있었다는 고려 궁궐. 1232년 고려의 천도와 함께 건설된 고려궁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을까? 고려사의 기록을 근거로 고려궁의 실체를 찾아 나섰다. 견자산하고 송악산 사이 여기가 이제 강도 시기 중심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견자산 북쪽에 송악산 기슭 어딘가에 강도 시기 본궐이 있지 않았을까. 견자산 일대의 화재로 왕궁과 사찰이 불탄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법왕사가 중요한 게 그 본궐에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영경궁이 본궐로 볼 여지가 많은 거고, 또 법왕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는 거죠. 뭐 강화 중학교 뒤쪽에 뭐 법왕사가 있다는 또 이야기도 뭐 전해지니까 앞으로 이제 발굴만 해봐야 되겠죠, 조사를. 우리 역사에 존재했지만 실체가 없는 미스터리로 남겨진 고려의 수도 강도.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고려의 성곽도 지금은 망각의 역사 속에 사라진 지 오래다. 수도 강화에는 삼중의 성곽이 있었다고 한다. 해안을 침략하는 외적을 막는 외성과 수도를 보호하는 중성, 그리고 궁궐을 지키는 내성까지 세 겹의 방어선이 존재한 것이다. (1233년) 강화에 외성을 쌓았고 4년 후 또다시 외성을 쌓았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여마를 마주한 강화도의 동쪽 해안. 흙으로 쌓았다는 고려 외성은 그 흔적을 찾기조차 힘들다. 다만 여마를 따라 쌓았다고 추정할 따름이다. 외성이 이제 여기 남쪽 끝이 아마 초제진 정도까지 쭉 동쪽 여기 있죠? 따라서 저 갑곶도인데 지나서 또 한참 가요. 한참 올라가면 이제 월곶이 나와요. 연미정이 있는데 거기서 턴해서 북쪽 라인으로 턴하면 그 북쪽 라인의 중간 정도가 이제 승천포. 아마 거기 정도까지. 그래서 한 대략 한 27km 내외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안 외성을 지나
수도를 방어하는 고려의 중성은 어디에 존재했을까? 강도 중성의 길이는 2,960여 칸이었다고 전해진다. 중성의 실체는 우연하게 발견됐다. 강화군 신정리 일대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 고려 중성의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제작진은 고려 중성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여기 기와가 보이네요.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오는 고려. 강도 시대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중성에 사용한 기와 파편을 발견했다. 통일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는 성곽을 축조하는 중요 재료였다. 양성 쪽 그 바닥 부분에는 이 기와를 잘게 쪼개가지고 깔아놓는 와적층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 와적층은 빗물이 이제 성벽에 들어왔을 경우 그 배수가 잘 되게 해서 성벽이 무너지거나 이제 그런 것 기능을 방지하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고려 중성의 흔적을 찾아 울창한 숲길로 들어섰다. 언뜻 보면 오솔길로 보이지만 능선을 따라 길게 조성된 구간을 찾을 수 있었다. 이 토성이 구릉 그 남쪽 끝단에 위치해서 이 잔 경사면과 만나가지고 성의 실제 높이보다 더 높은 성벽을 효과를 좀 내고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새로운 성을 쌓지 않으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됐다.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쌓은 고려 중성. 다른 토성에 비해 성벽 축조의 정밀도와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강화 중성에 사용된 축조 방식을 살펴보면 성의 바깥에 돌로 만든 기단 성렬을 나란히 쌓고 성의 바닥을 다지는 판축은 두텁고 단단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규모와 축성법에서 당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육지 구간만 약 11.6km가 되고요. 지금 동쪽 바닥 구간에는 지금 성벽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간까지를 포함을 하면 약 16km 정도가 되는데요. 16km면은 한양도성이 약 18km가 조금 넘는 규모다 보니까 이 강화도성이 적지 않은 규모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규모를 봤을 때도 이 강도가 단순하게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고려에 도읍이 옮겨왔던 정식 짧은 기간이지만 정식 도읍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수도 강화도는 천혜의 요새인 동시에 해안의 강화 외성과 중성 그리고 내성이 보호하는 최고의 요새였다. 그런데 약 11km에 이르는 중성의 실체에 대해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기록된 강화 외성의 둘레는 37,076척으로 강화 중성과 흡사하다. 그 옛날 강화도의 모습은 현재와 천양지차였다. 지금처럼 간척이 되기 전 천도 당시 강화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꾸불꾸불한 해안선이 이어진 천혜의 요새였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강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갑곡과 승천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강화도의 지형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이 강화도 동쪽 해안에 따라서 외성을 쌓는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의미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